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당신 휴대폰을 한번 꺼내봐라. 딱 꺼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매우 고급 모델이고 제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습니다. 자, 당신과 같은 모델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누가 받아들이겠냐. 아마도 대충 속임을 당하는 사람 몇 사람이보다 결국은 이노베이션만이 당신들이 CRO, CMO로서의 소위 리서치 그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우리가 전송할 때는 결국에는 이노베이티브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올해 이렇게 특허 만료되는데 무려 10개 이상이 되고 탑 10에 흘러가는 것들은 꽤 큰 그 품목들이 많습니다. 더군다나 로슈파 스타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스타틴에 비해서 가장 부작용이나 아니면 리스폰스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이 스타틴 시장이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. 그런 면에서 볼 때 제너릭이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출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결국에는 포화되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되고 약간은 인하다는 게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식표공이든지 의료공단이겠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사설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서 돈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.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약간 결국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특허 관련 브랜드 의학품이 지금 점점 그동안에 워낙 신약을 못 냈기 때문에 그 특허가 만료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어들어서 내년 내년에는 사실 진행률 몇만 원 건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요. 또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대한 것도 자꾸만 아마 사실은 오래된 약일수록 많이 안 나는 얘기고 또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나쁜 점도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약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. 모르는 것은 없다가 아니죠. 사실은 모를 뿐이죠.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안전성, 유효성에 대해서 점점 그 국민적인 요구가 또 환자의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그걸 안 따라갈 수 없는 거고요. 또 하나는 학문적인 발전이 그걸 뒷받침하기도 합니다. 피할 수 없는 일이죠. 그 다음에 정보화 삽니다.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나라가 의약품을 자가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다시피 그 다음에 비용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희귀병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. 그 다음에 환자 중심의 약물 치료 의약품 요구 중에도 사실은 앞에 거와 통하는 얘기인데요.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. 지금 더 이상 패션 센트릭하고 그 다음에 환자 맞춤형으로 가는 이런 그 트렌드는 막을 수 없는 길 겁니다. 글로벌 규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아니라 결국에는 신약도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미 크리티컬 패스리지도 얘기했고요. 어리 포뮬레이션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냐면 결국에는 2, 3, 3, 4 통과할 수 있느냐. 그 다음에 GMP가 굉장히 29세기로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품질에 관한 것은 이미 Q, 네임, 나인에서 벌써 굉장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약과 인하가 굉장히 큰 어떤 아픔이었고요.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나중에 행복해야겠지만 글로벌 진출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또 그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시장성이 높은 물론 신약도 들어가고 계량성도 들어가지만 그런 의약품을 우리가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신약을 낸 적이 있지만 어쨌든 비교적 다국적 사업과 얼라이먼트를 좀 해서 얼라이언스를 해서 좀 이렇게 추구하는 걸로 지금 많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게임을 해갖고 뭔가 위축되는 제약 시장을 뭔가 부흥하고 또 혁신적인 제약 계획을 선정으로서 R&D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이미 신약이라는 팩트를 비롯해서 많은 신약들이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뭐 ARBC에서도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이노베이티브한 거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출시한 그런 신약들이 뭐 시장에서 큰 역할을 못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틈새는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재평가되고 있고 그걸 또 인디케이션부터 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까지 리포지션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우리를 돌아볼 때 개발 능력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기술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
신약을 비롯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나 학문은 사실은 뭐 최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제든지 최상으로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. 더군다나 유전적이라든가 약물전달, 융합기술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거의 컨트롤하지 않느냐.